미 중남부 오클라호마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여의도 면적 400배인 30만 에이커 이상을 불태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 협상 중인 이란을 향해 합의하지 않으면 열흘 안에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앱스타인과의 연루 의혹을 받아온 앤드루 전 영국 왕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났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한인타운에서 캘리포니아의 억만장자 보유세 도입을 위한 주민 발의안 캠페인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 중남부 오클라호마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화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30만 에이커 이상을 불태웠습니다.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산불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두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주택과 주차돼 있던 버스가 활활 타오르고 이미 전소돼 뼈대만 남은 집들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폭격을 맞은 듯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미 중남부 오클라호마주 북서부에서 발생한 산불로 최근 며칠 사이 여의도에 400배가 넘는 30만 에이커 이상이 불에 탔습니다. It has just shy of 300,000 acres. That fire did move approximately 5 miles per hour, just outpacing firefighting capacity. 가장 큰 레인저 로드 산불은 비버 카운티에서 시작해 캔자스주까지 번졌으며 현재까지 28만 에이커 이상을 태웠습니다. 진화율은 15%에 머물고 있습니다. 텍사스 카운티와 우드워드 카운티에서도 수천 에이커 규모의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일부 지역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And some of the coworkers were telling me, "Oh, there's some fire over there." Like, okay, well, it's getting close to it, and realize that, oh, that may be by my house. 우드워드 카운티에서는 최소 3개 구조물이 파손됐고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주택 피해 규모는 현재 당국이 집계 중입니다. 케빈 스티드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비버, 텍사스, 우드워드 카운티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산불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이두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 협상 중인 이란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열흘 안에 결과를 알게 될 거라고 시한을 못 박았는데 이란에 대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 첫 이사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거론하며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란과 의미 있는 합의를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입증됐지만 의미 있는 합의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며 구체적인 시한을 공개했습니다. So now we may have to take it a step further, or we may not. Maybe we're going to make a deal. You're going to be finding out over the next probably 10 days. 지난해 6월 이란의 핵시설을 기습 타격한 걸 언급했는데 합의가 결렬될 경우 군사작전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중동의 항공모함 전단을 비롯해 지난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집결시키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러시아와 해군 연합 훈련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는 평화위원회가 힘과 위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한다며 일본이 주최하는 원조자금 모금 행사에 한국도 참여할 거라고 소개했습니다. We know some of the numbers that are being talked about, which will be attended by other nations in the region, including South Korea, the Philippines, Singapore, and others. 러시아는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미국과 이란을 향해 모든 당사국들이 자제력을 보여야 한다며
정치적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가자 평화위원회가 40여 개국 대표와 한국을 포함한 10여 개 옵서버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첫 공식 회의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 DC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자지구 재건과 인도적 지원을 위해 미국이 1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 want to let you know that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make a contribution of $10 billion to the Board of Peace. And that number is a very small number when you look at that compared to the cost of war. 사우디아라비아 등 9개 국가가 7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인도네시아와 모로코 등 5개국은 가자지구 치안 유지를 위한 국제안정화군에 병력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평화위원회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해온 유엔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앤드루 전 영국 왕자가 성범죄자 앱스타인과 연루된 의혹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석방됐습니다. 템스밸리 경찰은 현지 시간 19일 찰스 3세 국왕의 사유지인 샌드링엄 영진의 거처를 급습했습니다. 공무상 부정행위와 앱스타인에게 정부 기밀 정보를 넘긴 혐의로 체포됐고 앤드루 왕자는 조사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영국에서 왕족이 체포돼 구금된 것은 379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형인 찰스 3세 국왕은 수사가 완전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슬프고 부끄러운 일이라면서도 자신은 앱스타인과 관련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캘리포니아의 억만장자 부유세 도입을 위한 주민 발의안 캠페인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어제 LA 한인타운 윌턴 극장에서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연방 지원 삭감으로 줄어든 보건 예산을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안은 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유층에 5%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서명운동을 거쳐 11월 선거에 붙일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부유세 도입을 둘러싸고 자산가들의 타주 이탈 현상이 나타나는 등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등교 시간대 차량이 스쿨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리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50분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정류장에 정차하려던 스쿨버스 뒤를 그대로 추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학생이 탑승하지 않고 있었지만 현장 인근에 아이들이 서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스 운전사와 차량 운전자는 모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차량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혐의로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 시카고 벨몬트 하버에서 강풍에 유모차가 날아가 호수에 빠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쯤 미시건호 인근에서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면서 유모차가 그대로 호수로 떠밀려 들어갔습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8개월 아기가 물에 빠졌고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이 즉각 호수로 뛰어들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I could tell she was too panicked to do anything, so I just was like, guess I'm jumping in, because that baby wasn't gonna let that baby die. That'd be crazy. 아기와 구조에 나섰던 시민 한 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나임 디즈니랜드에선 강풍에 부러진 나무가 관광객을 덮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고는 지난 17일 밤 11시 40분쯤 플라자인 야외 좌석구역에서 발생했으며 강풍에 갑자기 부러진 나무가 나무 아래에 있던 한 부부 위로 떨어졌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방문한 이 부부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고 찰과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은 채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남부에 겨울 폭풍이 이어지며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가 잇따르자 당국은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라스베가스 공항에서 반려견을 남겨둔 채 떠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반려견이 캐리어에 묶인 채 버려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조사 결과 주인은 서비스견 탑승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반려견의 탑승권이 발급되지 않자 개를 카운터에 남겨둔 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인으로 확인된 저미란 브라이스는 반려견의 추적 장치가 있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브라이스는 동물 방치 등 3건의 경범죄 혐의로 구속됐으며 반려견은 구조센터에 맡겨져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인기 온라인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를 상대로 청소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연령 확인 등 안전장치가 미흡해 플랫폼 내에서 청소년들이 유해 콘텐츠와 성착취, 그루밍 등의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로블록스가 청소년들을 중독성이 강한 콘텐츠로 유인하고 성범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상업적 이득을 챙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송은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됐으며 금지 명령과 시정 조치, 그리고 위반 행위당 하루 최대 2,500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지난해 말 기준 일일 사용자가 약 1억 5천만 명을 기록했으며 전체 사용자의 40%가 13세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전환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4% 내렸고 나스닥과 S&P 500은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주와 경기소비재가 하락한 반면 에너지는 1%대 상승했습니다. 증시는 미국과 이란 간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금융주를 비롯한 사모신용 관련주와 소프트웨어주도 압박을 받았는데요. 미국의 사모펀드 블루아웃 캐피털이 14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매각하며 투자 유동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자 사모 대출 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AI 도입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체를 비롯한 각종 산업군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 속 기업 대출 부실화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10일 안에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1.9% 오른 배럴당 66.4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월마트는 연간 실적 전망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1%대 하락했고 아마존은 월마트를 제치고 전 세계 매출 순위 1위 기업 자리에 올라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반면 유류비 상승 우려에 따라 항공사주는 일제 급락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격화하며 국제유가가 지난 여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시장은 현재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한인타운 슈퍼마켓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과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한인타운 슈퍼마켓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과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인타운 노동연대 키와가 UCLA 노동센터, 캘폴리 포모나 연구진 등과 노동자 331명의 설문과 심층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주 35시간 이상 근무했고 약 30%는 40시간 초과 근무, 40%는 임금 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연구진은 한인타운 슈퍼마켓이 이민사회 경제의 상징적 공간이지만 구조적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다국어 소통체계 구축과 예측 가능한 근무 일정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1일 LA 동물원에서 설맞이 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 참여하는 이정인 무용단은 화가무와 장고춤, 사물놀이, 부채춤 등 한국 전통무용을 공연할 예정이며 전통공예 체험과 포춘 카드 만들기,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등 문화체험도 마련됩니다. 캐시 호클 뉴욕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1억 2,700만 달러 지원을 승인하면서 중단됐던 공사가 다음 주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교통부가 약 4개월 동안 보조금 집행을 보류하면서 공사가 멈추고 천여 명의 일자리를 잇는 등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열차의 유일한 통로인 현 허드스강 터널은 건설된 지 116년이 지나 심각한 노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오는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시애틀 센터에서 무료로 안과와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애틀 킹카운티 클리닉은 보험이 없거나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미뤄온 한인들도 충치 치료와 시력 검사 등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통역 서비스가 제공돼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한인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전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입장권을 배부합니다.
지난 2월 12일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에서 독립운동가 이하전 지사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추모식에는 유가족과 지역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주요 인사들도 영상과 추모사를 보내 애도를 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가상현실로 재현된 도산 안창호 선생과 유일한 박사의 메시지, 추모 공연, 헌화 순서 등이 이어지며 고인의 애국정신과 삶, 헌신을 기렸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3.1절이 다가옵니다. 잔혹한 일제에 맞서 대한의 독립과 자주를 온 세상에 외쳤던 위대한 3.1절을 맞아 셀리온에서 독립운동가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민족기업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천수단, 그리고 녹용 홍삼 제품을 1+1 하나만 사도 하나를 선물로 더 드립니다. 선착순 100세트 한정 213-738-1188.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년 넘게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 활동을 저지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현남 기자입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이자 본류 사건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첫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는 등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고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 철수 계획도 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윤 전 대통령이 상당 기간 국회 활동을 저지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대해서도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윤 전 대통령 외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5명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 행위였다며 반발했고 특검 측도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점이 모두 인정되는 내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장군인을 국회로 투입한 사실이 핵심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란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국회 봉쇄 등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고 폭동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 그러면서 재판부는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무장군인을 국회에 투입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던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겁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시작하면서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수사까지 모두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일었던 내란죄 수사 권한도 공수처와 검찰에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불법 수사에 따른 공소 기각 주장을 배척한 겁니다.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을 때 무조건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보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쉽게 받아들이기가 주저됩니다. 재판부는 기존 고발 사건의 직권 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인지한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증거 능력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을 땐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었죠. 선고 공판 시작 전에도 미소를 보였는데 유죄 취지의 재판장 발언이 계속되자 굳은 표정으로 바뀌며 긴장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먼저 윤석열 피고인 들어오시게 하시죠. 흰 셔츠에 남색 정장 차림, 왼쪽 가슴엔 수형 번호를 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옵니다. 이전 공판 때와 달리 서류 봉투는 들지 않았고 법정에 들어오면서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전엔 변호인과 이야기를 하며 웃는 등 여유로운 표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본격적인 판결 이유를 낭독하면서 주요 혐의를 인정하자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됩니다. 지난달 특검이 사형 구형을 하던 결심 공판 진행 동안 헛웃음을 짓거나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인 것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이후 재판 내내 굳은 얼굴로 일관하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판결 이유와 양형 이유를 모두 낭독한 뒤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순간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고개를 재판장 쪽으로 돌린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가 끝나자 재판부에 목례한 뒤 변호인들과 잠시 대화를 하고 재판정을 빠져나왔습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주요 외신들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치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곽상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진 직후 전 세계 주요 외신은 일제히 긴급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야권을 탄압하기 위해 시도한 짧은 비상계엄의 결과라며 판결 내용을 전하고 재판부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규정했다는 점도 소개했습니다. CNN은 아시아 특파원을 여러 차례 연결해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30년형 선고 소식을 전하며 극적인 반전을 거듭해온 한국 최대 정치 위기의 한 장이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it also arguably sends a message to future potential heads of state not to attempt to subvert decades of democratic rule in the country. 뉴욕타임스와 영국 BBC 등도 홈페이지 전면에 판결 속보와 분석 기사를 올리며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의 관심도 특히 높았습니다. 일본 방송은 선고가 진행되는 법원 주변을 생중계로 연결해 보도했고 한국社会を混乱に陥らせた改元からおよそ1年3ヶ月で大きな節目を迎えたことになります. 중국 방송들은 윤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 사실을 간략히 보도했는데 웨이보 등 주요 포털에서는 관련 내용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일반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계엄령을 시민 참여로 극복했다며 세계 정치학회 학자들이 한국 시민 전체를 노벨 평화상의 후보자로 공식 추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류사 모범이 될 나라라면서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김의영 서울대 교수 등 세계 정치학회 소속인 일부 정치학자들은 지난달 24일 한국 시민 전체를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추천했습니다. 이들은 계엄령 선포에 따른 위헌적 권력 장악 시도를 비폭력적 시민 참여로 극복한 과정을 빛의 혁명 시민연대라고 명명하면서 민주주의 위기에 직면한 세계 사회의 모범을 제시했다고 추천 이유를 들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특정 국가 국민 전체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전례는 아직 없습니다.
자스민 혁명으로 불린 아프리카 국가 튀니지의 민주화 과정과 관련해서 지난 2015년 시민연합체인 튀니지 국민 사자 대화기구가 수상한 적은 있습니다. 12.3 내란 1년 만인 지난해 12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 성명을 통해 노벨 평화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온 세계의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 후보 추천 소식을 접한 뒤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는 SNS 메시지를 남겼고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이런 소감도 밝혔습니다. 우리 대한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속으로 남아 빛날 것입니다. 지난달 후보 추천을 마감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심사에 들어가 오는 10월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한국 주식시장인 코스피가 3% 이상 오르며 사상 처음 5,600선을 넘어섰습니다. 연휴 기간 전해진 호재에 또다시 대형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박지연 기자입니다. 5,677.25. 연휴가 끝난 후 첫 거래일인 어제 코스피는 3% 급등하며 사상 처음 5,6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수 5,000을 돌파한 지 불과 15거래일 만입니다. 연휴 기간 미국의 빅테크 기업 메타가 엔비디아 GPU 수백만 개를 사용하는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거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GPUS의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주목받았습니다.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HBM4 출하를 시작한 삼성전자는 5% 가까이 상승해 사상 첫 19만 전자를 달성했고 SK하이닉스도 장중 9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두 기업의 영업이익이 분기당 30조 원을 넘을 걸로 예상합니다. 코스피 상승세가 이어지는 데다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의무가 담긴 3차 상법 개정안 통과가 가시화하자 큰 수혜가 예상되는 증권사들의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거래 대금이라든지 증시로 이제 자금이 유입이 되는 이러한 부분, 추가적인 어떤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맞물렸더라고요. 코스닥도 한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5% 가까이 급등한 1,16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 부실 기업 퇴출을 위해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집중 관리단까지 가동하기로 한 게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습니다. 코스피에 대해서 비교할 때는 좀 덜 올라갔다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정부가 부실한 그런 기업들은 퇴출시키겠다, 건전성을 제고시키겠다는 노력, 이런 것들이.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가파르게 오른 만큼 다음 주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등 개별 이벤트 때마다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SBS 박지연입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한 요즘입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2월 19일 목요일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